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화장품을 주로 K-뷰티 바람을 타고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초 화장품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가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을 개발해서 유통을 하는데, 사실 그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화장품 사업으로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는 거는 거의 백지수표를 얻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할 정도로, 일반 화장품을 생산해서 유통을 할 경우에는 그 원료 목록 보고와 1년에 한 번 하는 제조증, 그러니까 생산 실적 보고, 뭐 또 안전관리 보고, 이런 것들만 정확히 하면 자유롭게 자기가 책임지고 제조하고 판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 기능성 성격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이라는 단어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수준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기능성에 해당되는 것은 주름 완화, 또 미백, 또 자외선 차단, 또 탈모, 뭐 여드름 뭐 치료 완화, 뭐 이런 것 등등, 이제 또 염색,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름 완화,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이거에 대해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도 들고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능성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에다가 기능성 성격을 표현을 해서 이제 표시 위반으로 적발이 됩니다. 이제 그 화장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경우 처벌 수위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지 않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처벌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또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표시 위반을 해서 적발이 되는데, 적발된 다음에 뭐 행정심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업무는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그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게 과연 표시 광고의 위반인가 아닌가, 내가 의도하는 의도는 반영을 하되 위반하지 않고 완곡하게 쓰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사전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제가 1999년에 화장품법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물론 제가 모시는 국회의원님이 제정을 했지만, 오양순 의원님이라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보좌관으로서 그 실무를 다 했으니까 디테일은 이제 제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당시에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약사법의 하나의 조항의 챕터에 불과한 부분이었는데, 당시 해외에서 많은 화장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수입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화장품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약사법은 굉장히 이해가 복잡한 거라서 개정 작업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은 손발 다 묶고, 해외 화장품은 기능성이니 각종 화장품의 효과, 효능 효과를 주장하는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이 되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약사법에 대해서 방어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굴뚝 없는 산업, K-뷰티 산업을 키웁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3년 동안 노력해서 화장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분리해서 이제 제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조항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행정사로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행정사를 한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제 행정사들이 흔히 하는 행정심판이나 뭐 학교폭력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행정사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제조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2016년, 2017년이죠. 화장품법을 만들고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는 시점인데, 어찌됐든 화장품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막 흥분되고, 저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서 그 행정사님에게 이제 제가 그 업무를 배워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화장품법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돼서 이제 제가 최고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장품 표시 광고 위반을 사전 컨설팅 하시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할 때 보는 포커스는 뭐냐? 이 표시 내용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있는지, 또 기능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있는지, 배타적 최상급 표현,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식의 국내 최초, 세계 뭐 이런 식의 이제 최상급 표현을 썼는지, 또 의학적 시술로, 요새는 보톡스니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시술에 해당되죠. 그런 표현을 썼는지, 또 신체 개선 효과에 대한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임상에 대한 거나 효능 효과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럼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서 식약청에 너네 어떤 근거로 이런 표현을 썼어 했을 경우에 그런 시험 성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 위반으로 적발이 된 다음에 소견서를 써서 제출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맨 처음에 의뢰를 받을 때만 해도 과연 어떤 내용으로 주장을 해드릴까를 몰랐죠. 근데 이제 모든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기미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사실 기미라는 거는 기능성에서 그 단어를 짚어서 해놓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성 제품을 표방하는 그와 같은 표시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그런 것이 이제 기미를 완화시키는 시험 성적서를 이 회사가 첨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증빙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와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소견서 정도는 제가 해드려요. 그렇지만 행정심판은 승산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많은 사업자들이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식약청에서 처벌 공문 내지는 경고 공문이 오면 거기에 당황을 해서, 또는 그걸 분석을 해도 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지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지식은 그렇게 폭넓게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당황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요번에 그 기미와 같이 찾아내서 여러분의 주장을 해드릴 수 있고, 가장 제가 선호하는 것은 그렇게 사후적인 행정행위보다는 사전적인 행정행위로서 이제 사전 컨설팅 하실 것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K-뷰티 바람을 타고 화장품 사업이 번창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 사항이 없도록 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이 제품이 법 위반되는 요소는 없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서 안심하는 제품을 유통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해도 그 발전 속도만큼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